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미국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의료진에게 건강주의보를 발령하고 담당 환자의 한국 여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의사들에게 만약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면 최근 해외 여행을 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중동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 메르스 감염 의심 징후를 보일 경우 지체 없이 격리 조치하고 감염 여부를 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 지난 5월부터 메르스가 발생한 한국 여행객으로부터 메르스 전파 가능성을 예로 들며 의료진에게 치명적인 메르스 징후와 증상을 알리는 건강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200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도 2명의 메르스 감염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미 주요 언론들은 한국 보건당국이 메르스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3,000명 이상을 격리하고 2,000개 이상의 학교를 휴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출근길 링컨 터널에서 발생한 뉴저지 트랜짓 버스 추돌 사고로 인해 승객 35명 중 3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라 그런지 부상자 중 절반이 한인이라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6번 버스는 크레스킬에서 출발해 한인 밀집 지역인 레오니아와 팰리세이드 파크를 경유하기 때문에 평소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상자 31명 중 절반인 15명 정도가 한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버스에 안전벨트가 없어 앞차와 추돌하며 코뼈가 골절되고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상자들은 뉴저지 트랜짓을 상대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이재은 변호사는 버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클레임을 해야 한다며 뉴저지 트랜짓과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저지에서 그 버스 트랜짓에서 병원비 얼른 커버되는 게 없어요. However,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는 이 다음에 소송해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 그 돈 나오게 받을 수는 있어요. 한편 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는 36살의 저스틴 오리올로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아동학대는 소리 없는 비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약자에 대한 커다란 폭력이고 상처인데요. 뉴저지주의 한 유아원에서 아동학대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허버큰에 있는 애플 몬테소리 스쿨에서 한 여교사가 23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핸드폰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놀이터에서 한 교사가 여자아이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려 하다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공격적으로 아이를 집어들고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놀란 아이가 자지러지듯이 울지만 교사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동영상을 접한 해당 유아원 학부모들은 모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는 충격적이라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지만 유아원 측의 은폐로 며칠 전에야 드러났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는 지난주 유아원 원장에게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아원 측이 해당 교사에게 30일 정직 처분만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이 연방 상원에 재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회기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법안 발의자였던 조니 아이잭슨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의 전문 인력에게 전용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마크 워너,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원 법안의 경우 현재 민주화 공화당
여야 등 초당적으로 3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심의 통과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총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지했지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위원장인 밥 굴레이트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굴레이트 의원은 현재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이른 등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침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늦추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주 교육국의 등교 시간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주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주 교육국은 등교 시간을 늦추는 데 따른 영향 등을 조사하고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을 상정한 리처드 코디 상원 의원은 이른 등교 시간으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이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는 개별 학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학군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육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수업 시작을 오전 8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현재 한 달에 하루만 수업을 늦게 시작하고 있는 리치필드 학군도 모든 수업일의 등교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정차 시 추월하면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정차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이 많은데요. 뉴저지에서 이런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스쿨버스에 카메라 장착을 추진합니다. 뉴저지주 상원교육위원회가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정차 사인을 무시한 차량에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등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 $100, 재적발 시 $250, 또다시 적발되면 $300에서 $5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벌점 5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15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원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주 상하원 전체회의 투표와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됩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전과 기록을 묻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채용을 거부했을 때는 구체적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고용주가 채용 심사 시 구직자에게 전과 기록을 묻는 등의 신원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기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앞으로는 구직 신청서에 체포 여부 등의 범죄 기록을 체크하는 항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은 또 고용주가 채용 후 구직자에게 범죄 기록과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전과 기록이 확인돼 채용이 취소되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하고 3일간의 숙려와 합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 등 신원조회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자칫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벌금이 현행 수준의 10배로 오릅니다. 불법으로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50,000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헬렌 로젠달과 이다니즈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불법적으로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5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벌금 수준을 10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첫 적발에 $1,000인 벌금을 $10,000로 인상하고 반복 위반 등에 대한 최대 벌금액도 현행 $25,000에서 $50,000로 인상하자는 방침입니다. 불법 단기 렌트는 주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시설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 렌트법은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렌트 행위는 불법 호텔로 간주됩니다. 지난해 뉴욕주 검찰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뉴욕 지역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숙박시설의 4분의 3이 불법 단기 렌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젠달 의원은 벌금 액수가 낮다 보니 건물주들이 벌금을 사업 운영 예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빈곤층 자녀의 기대소득이 가장 높은 곳으로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가 꼽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빈곤층 자녀의 기대소득이 뉴욕 일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2명이 발표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과 나쁜 곳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에서 성장한 빈곤층 아이들의 기대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퀸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빈곤층 자녀가 26세가 됐을 때 받게 될 기대소득은 연 32,350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전국 평균 기대소득보다는 3% 낮았지만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는 가장 높았습니다. 브루클린은 31,490달러,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34,430달러, 맨해튼은 31,170달러, 브롱스 29,790달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경우 빈곤층 자녀의 기대소득은 뉴욕 일원에서 가장 높은 36,69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구 결과에서 소득 수준이 같은 부모의 자녀라도 아이의 성장 지역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 벌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주거 지역의 환경이 어린아이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한인타운에서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주체전에 출전하는 LA팀의 발대식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한인타운의 소식 박시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에서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명의 참전용사들은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허브 웨슨 LA시 의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한인 노인은 그때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때 그 전우들하고 싸우던 거 생각하면 자꾸 이 밖에도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는 미주체전에 참가하는 LA팀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20개 주에서 참가하며 20개 종목이 펼쳐지는 이번 미주체전에서 LA팀은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A팀은 야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족구, 탁구 등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에서는 테니스하고 탁구에서 아마 금메달이 하나 정도, 2개 정도, 2-3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 가주 한미포럼은 한국에서 숨을 거둔 위안부 피해자 김달선 할머니와 김외환 할머니를 기리는 분향소를 내일과 토요일 오후 3시 글렌데일의 소녀상 앞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17년간 LA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마켓으로 운영되어 온 RC 슈퍼 자리에 옥스포드 마켓이란 이름의 한인 마켓이 들어섭니다. 7월 오픈을 목표로 새롭게 단장 중인 옥스포드 마켓은 한국에서 직수입해온 깨끗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까지 공략할 예정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8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RC 슈퍼가 옥스포드 마켓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RC 슈퍼가 지난 1월 법원의 강제 퇴거 명령으로 17년 만에 문을 닫은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새롭게 단장 준비 중인 옥스포드 마켓은 구 RC 슈퍼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일했던 제이방 씨가 투자를 받아 직접 마켓을 운영하게 됩니다. 옥스포드 마켓의 특징은 한국에서 직수입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또 70%는 한국 음식을, 나머지 30%는 타인종을 공략한 외국 음식을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이 마켓을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농협 물건을 저희들이 직접 갖고 와서 중간 마진 없이 정말 상투적인 얘기지만 소비자들한테 직접 농협 물건을 싼 가격에 좋은 물건 파는 그 모토는 그겁니다.
4만 스퀘어피트의 매장 입구에는 베이커리, 분식집을 비롯한 조그만 식품점이 들어서고 약국과 택배회사 등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상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참치 해부쇼와 돼지 해부쇼 등 소비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구 아시슈퍼 지하의 문을 열고 독립적인 도매 전문 마켓으로 운영되고 있는 DH 홀세일도 다음 달 초 옥스포드 마켓과 함께 그랜드 오픈식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1층 옥스퍼드 마켓과 지하 DH 홀세일은 서로 이런 색깔을 좀 같이 해서 일반 소비자분들과 도매 소비자분들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내 총 8곳의 한인마켓이 영업 중이어서 한인마켓의 생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옥스포드 마켓은 한국 직수입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을 저희가 리즈를 받았는데 참 힘든 조건이에요. 2년 동안 저희가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좀 진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포기했고 저희들 그 동안에 이제 그 전에 아시마켓을 도와줬던 벤더 여러분들이나 그다음에 일했던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여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옥스포드 마켓은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 그랜드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자녀들의 버릇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티네이저들을 이해하기 위한 부모 노릇 정말 어려운데요. 최근 SNS에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자녀 체벌을 한다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한 성난 엄마가 훌쩍이는 딸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Are you 19? No, you're 13, right? 엄마는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딸을 체근합니다. Tell him. Tell him. I still want you to channel. 13살 딸이 SNS에 속옷 차림의 사진을 올리자 엄마가 SNS에 딸이 야단 맞는 장면을 올린 겁니다. SNS에서 부모의 흉을 본 딸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빠. I don't know how to say how disappointed I am in you and how disrespectful you were to every single adult in your life. 갑자기 권총을 꺼내들어 딸의 컴퓨터를 쏘아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발사 아빠가 아들의 머리를 밀어버렸다며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ecause it worked on my son. His grades had dropped, and I shaved his hair bald, and his grades skyrocketed afterward. 효과 만점이라는 말에 인터넷에는 이발 체벌 동영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머리 한쪽만 삭발했거나 대머리 아저씨처럼 머리를 깎은 아이들이 성적표를 든 채 벌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수치심을 이용한 이 같은 체벌 방식에 대해 우려와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I'm here to teach my son a lesson. 아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아빠와 고개를 푹 숙인 어린 아들. 아빠가 아들의 머리를 밀려는 찰나 갑자기 두 부자가 포옹을 합니다. There's no way in the world I would ever embarrass my son like that.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망신주기 공개 체벌에 반대하며 아빠와 아들이 연기를 한 겁니다. Good parenting is showing them the way by example. 이 동영상은 유행처럼 번지는 공개 체벌에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It's not a good idea to publicly shame your children on social media because once you put something out on Facebook, it's out there forever. 부모가 조금만 때려도 난리법석인 미국에서 공개 체벌에 박수를 보내는 건 자녀를 훈육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훈육의 답이 될 순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9.11 테러로 붕괴됐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에 들어설 제2 월드 트레이드 센터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스웨덴의 빅 아키텍츠가 설계한 이 빌딩은 지상 80층 1340피트 높이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완공 시에는 뉴욕시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로 21세기 폭스와 뉴스 코퍼레이션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퀸즈 엘머스트에 사는 한 타민족 승객이 여객기 수화물 칸에서 짐이 떨어져 어깨를 다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이 승객은 지난 8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행기 안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항공사 측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최소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더 테이스트 아시안 푸드 페스트라는 이름의 행사는 맨해튼 소재 한국 전통주점 목발을 비롯해 뉴욕 일원의 유명 아시안 레스토랑 20여 곳에 스타 요리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시식 행사를 통해 이들의 요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며 직업이 없는 55세 이상으로 연소득은 개인 14,500달러, 부부는 19,500달러 이하가 대상입니다. 참가자들은 커뮤니티 센터와 성인 데이케어 센터, 병원 등 다양한 봉사기관에서 주 20시간씩 현장 실습을 겸해 근무하고 시간당 $8 75센트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무덥고 후덥지근하면서 간간히 흐리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전히 덥겠습니다. 월요일은 선선한 가운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비가 내릴 수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